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영어 좀 어려워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유형들이 좀 있는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영어 학습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바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입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쌓아줘야 되는 것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늦게 영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늦게라는 말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늦었다의 기준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늦었다의 기준,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늦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80년대 이전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겪는 영어의 격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요. 엄마표라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부터 노출을 시켜서 해준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초등학교 3학년 공교육에 처음 영어를 접한 친구들, 그 실력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 부분이 좀 누락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늦게 시작했다라고 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언어기 때문에 리스닝이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영역들 있잖아요.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뭐 그래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듣기 말하기도요. 당연히 연습하면 됩니다. 성인이 됐을 때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못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나간 부분들을 뒤늦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은 이미 어느 수준 정도 도달을 했고요.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 중에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과목들은 다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놓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과목들이 선행이 좀 다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어 과목을 일정 시간을,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인지 수준은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과목에서 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기초 학력이 좀 안 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실 수 없어서 아이가 학년에 맞게 공교육 수준에 맞게 잘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더 많이 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국어 영역도 사실은 채워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좋냐면요.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이 영어 교과서 자기 학년 수준까지가 채워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교과서만 따라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교과서가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한테조차도 그냥 학원에서 달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것들을 그냥 다 따라가게끔 하시면 아이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아이의 현재 수준을 좀 체크를 하시는데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라 할지라도 다른 과목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기간이 훨씬 짧을 거고요. 다른 과목들이 좀 채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기간이 좀 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 본인의 학년에 맞는 그 교과서를 아이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독해 수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한 지를 더 사셔서 그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를 해보고 그 독해한 것이 잘 라이팅으로 전환이 되는가, 그리고 그 라이팅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펠링을 다 알아야 되겠죠. 스펠링 학습이 잘 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교과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진도들을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 감정이 좋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갑자기 과도하게 많은 영어 학습량을 하다 보니까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뒤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영어 노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약간 학습의 느낌이 되고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가 스스로 영어를 놔버리는, 그래서 영어 거부가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영어 감정 자체가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엄마가 영어를,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영어 거부가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영어를 좀 쉬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잠깐 쉬세요라는 말은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가늘게라도 좀 연결을 해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늘 드려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이에요. 다른 과목처럼 쉬었다가 다시 리셋하고 시작을 해도 되는 것과 달리 영어는 사실 언어는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아주 잔잔하게라도 가늘게라도 이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영어 감정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학습량을 좀 많이 줄여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줄여주시되 아이가 영역별로 자기가 그래도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듣기는 그래도 할 만해, 또는 영상 보기는 할 만해, 또는 이제 내가 파닉스 문제집 한 장 정도 푸는 거는 할 만해. 그런데 엄마가 막 영어책 읽으라 그러고 막 독해 문제집 많이 풀라고 하고 어휘 암기하라고 하고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양을 좀 줄여주시고요. 가늘게지만 조금 지속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 감정이 좀 좋아질 때까지를 좀 기다려 주셨다가 감정이 좀 좋아지고 나면 다시 한번 아이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거든요. 성장을 하면 본인이 그 전에는 좀 버거웠던 것들이 그때 나이가 되면 좀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릴 틈이 없고요. 일단 지금부터 교과서 수준부터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영어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영어 학습이 잘 성취가 나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취하셔야 되는 스탠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영어의 학습에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없고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복이 좀 있는 것 같다, 어떨 땐 잘하는 것 같고 어떨 땐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요, 매일 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뭐 국어나 다른 과목이랑은 좀 다르게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매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국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매일 풀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매일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 2회, 3회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사실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있는 친구들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이가 어떤 날에 막 영어를 몰아서 한다거나 또는 학원 가기 전날만 영어를 막 몰아서 하고 학원 갔다 온 날은 그냥 학원 갔으니까 그냥 땡 하거나 주말에 전혀 안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고학년까지 꾸준히 영어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사실 영어는 초등 시기에는요, 매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늘은 이제 영어 듣기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해줬다라고 하면 영어 듣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영역을 모든 영역을 매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영역을 좀 나눠서라도 오늘은 듣기, 오늘은 읽기, 오늘은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라도 해주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도 매일 하고 있긴 하지만 칠판에다 오늘의 단어 맨날 이렇게 제가 써놓거든요. 오늘의 단어도 써놓고요. 오늘의 표현도 써놓고 뭐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 같은 거 가끔씩 막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씩 써주고요.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뭐 칠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오디오를 활용하든지 해서 계속 노출을 해주는 환경을 좀 만들어두고 있는데 사실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걸 매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 시기에 매일 하는 습관을 좀 꾸준히 하면은 아이가 일정 수준 이상 그리고 좀 일정하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게 했다 안 했다가 되면은요 아이도 이게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꾸준하게 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거나 또는 가라앉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아이들을 가이드를 해주시며 아이들의 학업 성취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셔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니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